쉿. 이 소리 들려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칼질. 내 손에 베인 이 리듬은 100년의 시간이에요. 나는 올해 80. 이 김치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것 없인 살 수 없었지. 오늘 처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집 100년 김치의 비밀을.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키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너무 빨라졌어요. 이 맛이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요. 여기 우리 집 장독대예요. 외부인은 평생 못 들어오는 곳. 이 항아리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27개. 각각의 항아리마다 다른 김치가 숨 쉬고 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이게 씨김치예요. 씨앗김치, 어머니 김치. 이 김치 국물이 없으면 우리 집 김치는 시작도 못해요. 이건 증조 할머니 때부터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전쟁통에도 가난할 때도 이것만은 지켰죠. 나는 이 씨 김치를 지켜온 파수꾼일 뿐이에요. 오늘 아무도 몰랐던 이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김치의 시작은 배추예요. 근데 아무 배추나 쓰면 안 돼요. 좋은 배추를 고르는 건 사람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이 배추 봐요. 속이 꽉 찼죠? 무게가 묵직해요. 겉잎은 푸르고 속잎은 노랗게 물들었어요. 이게 바로 서리를 2번 맞은 배추예요. 왜 서리를 맞아야 하냐고요? 배추는요, 추위를 견디면서 스스로를 지켜요. 당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서리 맞은 배추는 달아요. 이 단맛이 김치 맛의 기본이에요. 첫 서리는 10월 중순, 두 번째 서리는 11월 초. 딱 그 사이에 수확한 배추가 최고예요. 너무 일찍 수확하면 맛이 없어요. 너무 늦게 수확하면 얼어서 못 써요. 타이밍, 이게 전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생을 좀 해봐야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만 자란 사람은 마치 따뜻한 곳에서만 자란 배추처럼 맛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다쳤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 소금 얘기를 해야겠네요. 배추를 절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금을 잘못 쓰면 김치가 무너져요. 우리 집은요, 보통 소금을 안 써요. 이건 주겸이에요. 황토방에서 9번 구운 소금. 왜 9번이냐고요?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요. 그걸 소나무 장작불로 구워요. 한 번 구우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죠. 2번 구우면 더 단단해져요. 9번을 구우면 소금이 보랏빛으로 변해요. 이 소금은요, 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단맛, 감칠맛, 심지어 약간의 쓴맛까지 모든 맛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균형이에요. 자, 여기서 비법 하나. 소금물 온도예요. 정확히 50도, 50도씨가 되어야 해요. 너무 차가우면 소금이 안 녹아요. 너무 뜨거우면 배추가 익어버려요. 50도. 이게 딱 적당한 온도예요. 이 온도에서 배추와 소금이 대화를 해요. 배추를 절이는 시간은 12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줘요. 그래야 골고루 절여져요. 12시간 후 배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완벽하게 절여진 거예요. 이제 이 배추를 물로 3번 헹궈요. 1번, 2번, 3번. 너무 많이 헹구면 간이 빠져요. 딱 3번이면 충분해요. 자, 이제 진짜 비밀이에요. 우리 집 김치가 다른 김치와 다른 이유.
바로 이 육수예요. 사람들은 김치 만들 때 육수를 안 써요. 그냥 물에 젓갈 풀고 끝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이 육수의 주인공은 두 가지예요. 첫째, 황태머리. 그것도 최상급 황태. 황태는요, 명태를 겨울바람에 말린 거예요.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살이 찢어지고 그 속에 감칠맛이 응축돼요. 이 황태 육수는 바다의 깊은 맛이에요. 둘째, 한우 양지머리. 이건 땅의 맛이에요. 고기의 구수함, 기름의 고소함. 이게 김치의 무게를 줘요. 이 육수를 만드는 시간은 정확히 1시간 30분. 너무 짧으면 맛이 안 나와요. 너무 길면 잡내가 나요. 1시간 30분. 딱 그때가 최고예요. 이 육수가 식으면 위에 기름이 살짝 굳어요. 이 기름은 버리지 마세요. 이게 김치에 윤기를 줘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순간. 이게 우리 집 백년 감칠맛의 비밀이에요. 김치의 색깔은 고춧가루가 결정해요. 이 고춧가루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영양 고춧가루와 괴산 고춧가루를 7대3으로 섞었어요. 영양 고춧가루는 색깔이 곱고 괴산 고춧가루는 매운맛이 깔끔해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고춧가루는 한 번 더 체에 쳐요. 굵은 씨앗이나 꼭지를 거르는 거예요. 이래야 양념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춧가루를 육수에 개는 거예요. 물에 개면 안 돼요. 아까 만든 그 황금빛 육수에 개야 해요. 이렇게 천천히 농도를 맞춰가면서 너무 되면 배추에 안 발라져요. 너무 묽으면 흘러내려요. 이 농도 몸으로 느껴야 해요. 젓갈은 김치의 심장이에요. 이게 없으면 김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4가지 젓갈을 써요. 첫째, 멸치 액젓. 이건 기본이에요. 감칠맛의 베이스. 둘째, 까나리 액젓. 이건 단맛과 깊은 맛을 줘요. 셋째, 새우젓. 이걸 잘게 다져서 넣어요. 씹히는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요. 넷째, 황석어젓. 이건 귀한 거예요. 비싸요. 하지만 이게 들어가면 김치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4가지 젓갈의 비율이 중요해요. 멸치 액젓 4, 까나리 액젓 3, 새우젓 2, 황석어젓 1. 이 비율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젓갈은 1년 이상 숙성된 걸 써요. 새 젓갈은 비린내가 나요. 1년, 2년 묵은 젓갈.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집만의 비밀이에요. 아까 말했죠? 찹쌀풀? 우리는 그냥 찹쌀풀만 쓰지 않아요. 여기에 특별한 걸 넣어요. 이게 조리대예요. 제주도 한라산에서 자라는 작은 대나무예요. 이걸 물에 우려서 그 물로 찹쌀풀을 쓰는 거예요. 왜 조리대냐고요? 조리대는요, 항균 작용을 해요. 김치가 쉬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조리대 향이 젓갈의 비린내를 잡아줘요. 무엇보다 발효를 도와줘요. 김치가 천천히 깊게 익도록 찹쌀풀 쓰는 거. 이것도 기술이에요. 찹쌀가루를 조리대 물에 풀어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으면서 끓여요. 계속 저어야 해요. 안 그러면 눌어붙어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불을 끄고 식혀요. 이 찹쌀풀이 식으면서 걸쭉하게 변해요. 이게 양념의 접착제 역할을 해요. 배추의 양념이 잘 붙도록. 그리고 단맛을 더해줘요. 이 조리대 찹쌀풀이 4대가 지킨 맛의 밸런스예요. 이제 삼총사 얘기를 할게요. 마늘, 생강, 파. 이 셋은 김치의 뼈대예요. 마늘은 국산 의성 마늘만 써요. 알이 크고 매운맛이 강해요. 마늘은 곱게 다져야 해요.
너무 굵으면 씹힐 때 쓴맛이 나요. 하지만 너무 곱게 갈면 마늘 향이 날아가 버려요. 칼로 손으로 다지는 게 최고예요. 생강은 강판에 갈아요. 생강은 섬유질이 질겨서 다지면 씹혀요. 갈아야 즙맛 나와요. 생강즙이 김치의 알싸한 맛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화를 도와줘요. 파는 대파를 써요. 흰 부분은 송송 썰고 초록 부분은 채 썰어요. 파의 단맛과 향이 김치의 청량감을 더해줘요. 이 세 가지, 마늘, 생강, 파의 비율은 10대 1대 5예요. 마늘이 제일 많고 생강은 조금만, 파는 중간 정도. 이 비율을 지켜야 어느 하나 튀지 않아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어요. 고춧가루 육수, 4가지 젓갈, 조리대 찹쌀풀, 마늘, 생강, 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집식 김치 국물, 이걸 한 국자만 넣어요. 이 국물 속에는 100년의 발효 기운이 살아있어요. 증조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나 4대가 이어온 균이에요. 이 균이 새 김치를 익혀요. 이게 바로 대물림의 증거예요. 우리 집 시간을 담은 맛이에요. 이제 섞어요. 처음엔 주걱으로 천천히 모든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그 다음엔 손으로 버무려요. 손으로 버무려야 온도와 농도를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되면 물을 조금 더 하고, 너무 묽으면 고춧가루를 더해요. 이 감각은 몸으로 배워야 해요. 레시피로는 못 배워요. 이제 배추에 양념을 채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추 한 입 한 입마다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요. 겉잎부터 시작해요. 겉잎은 양념을 적게, 속잎으로 갈수록 많이 발라요. 왜냐면 속잎이 더 두껍거든요. 이렇게 한 입, 한 입, 손끝으로 느끼면서 너무 세게 누르면 배추가 찢어져요. 너무 약하게 바르면 양념이 안 묻어요. 이 힘 조절, 이게 손맛이에요. 양념을 다 바르면 배추를 돌돌 말아요. 너무 꽉 말면 터져요. 적당히, 포근하게, 마치 아기를 안듯이. 그리고 제일 겉잎으로 한 번 더 감싸줘요. 이게 김치가 마르지 않게 해줘요. 항아리에 담을 때도 기술이에요. 너무 빡빡하게 담으면 발효할 때 가스가 못 나가요. 너무 헐렁하게 담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곰팡이가 펴요. 적당한 틈,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큰 배추 잎을 덮어줘요. 그 위에 남은 양념 국물을 부어요. 김치가 국물에 잠겨야 골고루 익어요. 이제 기다려야 해요. 김치는 기다림이에요. 실온에서 3일. 이때 첫 발효가 시작돼요. 보글보글 김치가 숨을 쉬어요. 3일 후에 냉장고로 옮겨요. 그리고 2주를 더 기다려요. 2주. 이때가 김치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아직 쉬지도 않고, 아직 익지도 않고, 딱 중간. 그 맛. 하지만 더 익히면 신맛이 강해지면서 깊은 맛이 나요. 1개월, 2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김치는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이게 김치의 매력이에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야기를 할게요. 내 아들 얘기. 우리 아들은 똑똑했어요. 서울 대학 나왔죠. 사업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김치 공장으로 만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기계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화가 났어요. 난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죠. 김치는 빨리 익힐 수 있지만 인생은 빨리 익힐 수 없다. 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누가 배워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어요.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였어요. 병원에 3개월 입원했죠.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싸들고. 그런데 아들이 김치를 먹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기계로는 이 맛을 못 만들어요. 이 맛 속에 엄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고 증조할머니가 있어요. 이걸 빨리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 후로 아들은 변했어요. 사업도 그만두고 나한테 김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내 옆에서 함께 김치를 담궈요.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이제 아들도 알아요. 손맛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고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자, 이제 먹어볼까요? 이 맛, 100년의 맛이에요. 처음엔 매콤하고, 그 다음엔 달달하고, 마지막엔 감칠맛이 확 퍼져요. 이게 우리 집 김치예요. 김치는 수육과 먹어야 해요. 고기의 기름진 맛과 김치의 새콤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요. 이게 한국 사람의 맛이에요. 이게 우리 가족의 맛이에요. 오늘 100년의 비밀을 나눴어요. 죽염, 황태 육수, 조리대 풀, 씨김치 국물. 이 모든 게 비밀이었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모든 게 빠르고 간편해졌죠. 하지만 어떤 건 빨리 만들 수 없어요. 김치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김치 한 포기는 나에게 1년치의 희망이에요. 가족의 온기예요. 이 김치를 담글 때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생각해요. 증조할머니, 할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 이 맛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오늘 내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식탁에도 100년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그게 진짜 손맛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래 사세요.